오늘 핵심적인 얘기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자본 생산성 소득. 자, 그러면 애터미 사업가들이 가지고 있는 자본이 뭔가 하는 거예요. 그건 이 네트워크예요, 네트워크. 이걸 소셜 캐피탈, 사회자본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모든 인간은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애터미 사업자들의 소득은 이 네트워크의 사이즈와 퀄리티는 신뢰입니다. 신뢰관계. 네트워크가 스폰서와 파트너 간의 신뢰관계가 없으면 이거 그냥 무너져요. 그러면 소득 안 생겨요. 그러니까 요 사이즈의 크기와 신뢰, 퀄리티에 따라서 소득이 생기는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예요, 이제. 요거예요. 요게 애터미 사업의 전부예요, 전부. 만약에 여기에서 자기 확신을 얻지 못하시면 파트너 생긴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걸 확실하게 아셔야 자기 확신이 생겨. 뭐냐면은 다른 다단계 시스템하고 다른 점이 요거예요. 요건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아주 사소한 것 같은데 이거 없이는 절대로 성공 못해요. 자, 맨 처음 뭐예요? 진입 퇴출 시스템이. 진입비가 없고 월간 유지비가 없어요. 그게 없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것이 없다는 것은 매몰 비용이 제로라는 걸 의미합니다. 즉 믿져봤자 본전이라는 거예요. 등록해서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요. 매몰 비용이라는 것은 지금 프랜차이즈 치킨집 하시려면 인테리어 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치킨집. 어떤 사람은 1억이라고 그러고 좋은 데 하려면 3억을 들어간대. 그럼 1억 들어간다고 합시다. 피자집도 5천만 원 이상 들어간대. 그러면 그만두려면 그 간판값 다 받을 수 있어요? 의자값, 쓰던 냉장고값, 식탁값 하나도 못 받아. 그걸 매몰 비용이라고 해요. 상크 코스트라고 그럽니다. 경제학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것은 사업을 그만뒀을 때 건질 수 없는 비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진입비가 없다는 것은 매몰 비용이 제로라는 거야. 두 번째는 제품 시스템, 절대 가격, 절대 품질, 절대 가격.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나중에 제품 강의 때 하실 겁니다. 그 다음에 이 교육 시스템 무슨 말이냐면 각 다른 다단계에서 교육을 누가 합니까? 교육 책임이 누가 있어요? 이 강의를 누가 해요? 스폰서가 합니다. 각 라인에 스폰서가 한다니까요. 그래서 이 강당 다 얻고 영상 다 얻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강의 들으러 오신 분들한테 청강료를 받아. 그리고 강의록을 팔아. 그걸 유지하는 거예요. 그걸 안 하잖아요. 회사에 다 해주잖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뭐예요? 보상 시스템. 이 마케팅 플랜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말씀드릴 겁니다. 정의로운 마케팅 시스템. 자, 그 다음에 여기 뭐예요? 재심 압력 시스템.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재심 압력이 없으면 절대로 소득을 1,000만 원, 2,000만 원 벌 수가 없어요. 이것이 있을 때만 기하급수 소득 증가가 나타나요. 그래서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이걸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인간과 인간관계. 나와 형제 라인. 미국에 내 파트너가 하나도 없는데 로얄들이 가서 강의하잖아요. 그제 제가 캄보디아 갔다 왔는데 거기 가서 강의해요. 캄보디아에 아무도 없는데. 그게 뭐예요? 그렇게 하면 시너지 효과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전 세계가 원 서버. 요게요, 쉬운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다단계는요, 미국에 가서 하려면 미국에서 새로 사업자 등록을 해서 자기가 다시 시작해야 돼. 근데 우리는 한국에서 바로 연결돼. 미국에서 대만으로, 대만에서 일본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 이거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것이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가 하는 것을 공정거래위에 문의를 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확답을 받고 하는 겁니다. 문제가 없다. 왜? 텍스 문제가 있어. 텍스. 세금 문제가 있잖아요. 미국 파트너가 어디다 세금을 낼 것인가 이 복잡한 문제가 있어, 국제 간에.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에 건의를 했더니 원 월드 원 서버 문제가 없다는 확답을 하셨어요. 그래서 시작한 거예요. 다른 다단계 회사 물어보세요. 일본 가서 하려면 일본 자기가 다시 등록해서 다시 시작해야 돼. 거기서 원 서버 아닙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 때문에 월천댁, 이천댁이 가능하게 된 거예요 지금. 국내 라인은 형편없는데 대만 라인이 커가지고 확 올라가는 수가 있고. 근데 아직 엄청난 시장이 남아있어. 어디?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그럼 여러분들이 스폰서가 돼야 되는데 스폰서가 되려면 사업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알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자기가 말을 못해서 설명 못할 수도 있어. 그러나 그 내용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요 재심 합력 시스템에 대해서 이게 왜 중요한가, 선진국 기업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는 것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자, 미국의 매사추세츠 공대를 MIT, 보스턴에 있습니다. 세계 최고급 공과대학이죠. 지금은 종합대학이 됐죠. 그런데 어떻게 이 매사추세츠 공대가 세계 최고 대학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설명드리려고 그래요. 여기서 재심 합력, 인간 간의 터치, 인간 간의 상호작용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설명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빌딩 20이라는 MIT의 건물이에요. 빌딩 20. 그러니까 건물 이름도 없어. 빌딩 20이라고 해가지고 1943년 2차 대전 때 군사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하루 만에 뚝딱 지은 게 이거예요. 가건물이에요. 가건물. 그래서 전쟁 끝나면 바로 뜯어버리기로 하고 이 건물을 지은 거예요. 이게 지금 세계 최고 건물이 돼버린 거예요. 물론 지금 뜯어버렸습니다. 1997년 뜯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건물이 여기 지금 안 보이는데 이만큼 길어, 이만큼. 그러니까 100m 트랙하고 똑같아, 이렇게. 왜? 하루 만에 설계해가지고 지어버리니까 이렇게 지을 수밖에 없죠. 이게 아주 엉망진창이야. 무정부 상태, 혼란의 극치야, 이 건물이. 왜냐하면 방 번호를 아무렇게나 붙여가지고 자기 방을 못 찾아가. 내 방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몰라. 그 다음에 다른 연구자 방을 가야 되겠는데 그놈의 방은 어디가 있는지, 2층에 있는지 3층에 있는지 몰라. 그러니까 다 돌아다녀야 그놈의 방을 찾을 수가 있어. 그런데 이게 폭발적인 창조성을 가져와 버립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세계 최고의 연구자들이 모여 있어. 군사기술이니까 전파공학, 전기공학, 기계공학, 화학공학,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언어학, 심리학, 생리학, 생물학, 이런 학자들이 여기서 바글바글해. 근데 전부 다 어디서 헤매느냐 하면 복도에서 헤매. 누구 방 어디냐고 전부 다 헤매. 그래가지고 복도에서 전부 만나는데 촘스키 같은 언어학자를 한번 만나려면 1년 전에 어포인트먼트를 약속을 해야 되는데 가다가 만나. 촘스키 선생님 아니십니까? 근데 나 촘스키인데 뭘 어째서. 다시 말하면 서로 이질적인 연구자들이 복도에서 만나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놈도 헤매고 있고 이놈도 헤매고 있어. 그러니까 같이 헤매면서 계속 얘기를 해. 그거요, 그 문제가 안 풀리는데 지금 어떻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그건 이렇게 해보게.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서 폭발적인 군사기술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뭐 때문에? 서로 이질적인 요소들이 합해가지고 뉴 아이디어가 튀어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거지 같은 건물에서 노벨상 수상자가 9명이 나와요. 그런데 MIT에서는 이게 지금 곧 부술 건물이기 때문에 그 쓸데없는 짓 하는 팀, 이걸 전부 다 여기다 갖다 집어넣고 필요 없다고 생각되는 이거 다 집어넣었어. 그런데 그놈들이 폭발적인 기술을 개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해커가 여기서 나왔어. 즉기 좋아서 해킹했는데, 그러니까 해킹 기술은 미국이 세계 최고예요.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게임 있죠? 여기서 만들어낸 거예요. 게임. 그 다음에 원자탄을 떨어뜨릴 수 있는 레이더, 전부 다 여기서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MIT가 세계적인 공대로 도약해버립니다. 그 뭐예요? 통제 없는 만남. 다시 말하면 인간과 인간 간의 타치. 이건 뭐하고 똑같습니까? 도시하고 똑같아요. 도시하고 똑같아. 인간이 만들어낸 가장 거대한 유기체가 도시라는 유기체입니다. 도시. 그래서 이 동물계, 생물계에는요, 그것을 지배하는 어떤 법칙이 있어요. 법칙이 있어. 그런데 제프리 웨스트라는 영국의 물리학자가 그러면 인간이 만들어낸 유기체인 도시에도 그 법칙이 적용되는가를 연구했어요. 지금은
도시 문제, 도시를 연구하는 학자, 도시를 설계하는 학자도 이 제프리 웨스트의 연구 결과를 그대로 인용합니다. 어떻게 되냐면요, 인구가 마을보다 50배가 늘어나면 거기서 나오는 창조성은 130배가 늘어나요. 인구가 10배가 늘어나면 그 도시의 창조성은 17배가 늘어나. 다시 말하면, 그래서 학자들은 결론 내립니다. 앞으로 인간의 미래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도시밖에 없다. 그리고 도시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효율성이 커진다. 도시도 커지면 효율성이 커져. 그러다가 인간관계, 터치가 복잡하게 많아져. 이거 두 분만 계시다면 터치라인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죠? 세 분이면 터치라인이 두 개로 늘어나 버려. 한 분이 더 늘어나면 4개면 6개로 늘어나. 그러니까 상호작용이 굉장히 많아지면서 이질적인 사람들 간에, 동질적인 사람들은 상호작용이 아무 소용 없어요. 이상한 사람끼리 서로 상호작용하면 거기서 이상한 아이디어가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그걸 메디치 효과라고 그럽니다. 메디치 이펙트. 이것은, 메디치는 르네상스, 이태리 르네상스의 피렌체 공화국을 지배했던 굉장히 부자입니다. 근데 이 메디치가 여러 사람들을,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을 끌어들였어. 후원해줬어요. 예를 들면 철학자, 미술가, 음악가, 시인, 그 다음에 조각가, 아무 관계도 없는데 상인, 이런 사람들을 뒤에서 자금으로 후원하면서 상호 교류를 하게 했더니 뭐가 나왔어요? 르네상스가 튀어나온 거예요. 그래서 르네상스가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들이 만나서 상호작용하고 터치를 했더니 르네상스라는 것이 튀어나왔어요. 이걸 메디치 효과라고 그럽니다. 다시 말하면 상호 이질적인 것들이 만나서 매우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나오는 상태를 메디치 효과라고 해요. 지금 세계 유수 기업들은 이 메디치 효과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도 메디치 효과를 진즉부터 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메디치 효과를 어떻게 하면 낼 수 있느냐, 그런 걸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2차 대전 때 독일의 암호를 푼 것은요, 군인들이 아니에요. 독일의 암호를 풀지 않으면 독일의 공군을 격파할 수가 없어. 독일 공군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런데 누가 풀었느냐? 수학자, 고고학자, 언어학자, 과학자,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독일의 암호를 풀어낸 겁니다. 그런 것이 바로 메디치 효과예요. 바로 애터미는 그렇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스폰서를 보니 초등학교 졸이요, 그 밑에를 보니 중학교 졸이요, 또 거기다 노래방 아줌마요, 그런 경험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다네. 거기서 메디치 효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자, 그렇게 되니까 이 건물이 그렇게 위대하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이걸 벤치마킹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세계 최고 기업 아니에요. 마이크로소프트가 2007년에 빌딩 99라고 지어냅니다. 어떻게 지었냐 하면은 한가운데다가 아무 때나 나와서 뭘 퍼마시고 수다를 떨 수 있도록 만들어놨어요. 아무 놈이나 나와서 수다를 떨어라. 왜? 이질적인 사람들이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번쩍하고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거예요. 똑같은 놈이 이야기하면 아이디어가 안 나와. 왜? 이놈도 알고 저놈도 알거든. 그런데 전혀 엉뚱한 놈이 나와서 얘기를 하면은 그게 아이디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중앙에 수다 떨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이 주변에다가 사무실을 배치한 거예요. 아무 데나 나와서 수다 떨고 놀아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든 벽을, 거의 대부분의 벽을 칠판으로 사용해. 그래서 칠판에 가다가 무슨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그 칠판에다 적어놓고 가면 돼. 특히 화장실 갈 때 아무 데나 적어놓으라 이거야. 그러면 지나가다가 다른 놈이 보고 이것 봐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다니던 브라운 대학에도 그렇게 돼 있어. 교실 한가운데가 큰 칠판이 있어요. 그럼 어떤 놈이 연구하다 안 풀리면 거기다 적어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아는 놈 적어놔. 그럼 어떤 놈이 아는 놈 적어놔 거기다가. 다 봐. 거기서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렇게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정보를 자기가 감추지 않고 안에서 전부 흐르게 하라. 지식을 너 사무실에 감춰두지 말고 여기서 수다 떨면서 다 교환해라. 그리고 너 혼자 아이디어 갖고 있지 말고 화장실 가다 생각나면 벽에다 써놓으라 이게. 그럼 다른 놈이 다 본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창조성이라는 게 엄청나게 나오고, 그래서 이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도시인인가 시골 사람인가? 그 말은 무슨 말이? 당신은 많은 사람과 터치하고 인적 교류 상호작용을 하는가? 안 그러면 골방에 처박혀가지고 나도 알아 그렇게 앉아있는가? 그래서 저는 묻습니다. 당신 센터는 도시인가 시골인가? 도시 같으면은 많은 사람이 오가면서 자기 의견을 교환하고 다투고 싸우고 그것이 맞아 틀려 그러면서 아이디어를 얻는다는 거예요. 시골 같으면 조용해. 왜 그렇죠? 왜 조용해요? 스폰서가 내 말 들어, 내 말 들어 그러고 앉아있으면 그 센터는 정체하든가 망하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이건 제가 하는 얘기 아니고 학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요 제프리 웨스트는 묻습니다. 당신은 도시인인가 시골인가? 당신이 도시인처럼 산다면은 당신은 점점 스마트해지고 당신의 비즈니스는 성공할 것이다. 자, 다음 제시합니다. 슈퍼 시너지 유나이티드 하트. 요 말은 누가 한 말이냐면요, 후한의 초대 황제인 광무제가 한 말입니다. 황제가 한 말이에요. 이게 전한이 있는데 전한이 왕망이라는 사람한테 망해버렸어. 왕망의 군대는 막강해. 그래서 나중에 후한의 후손인, 한나라 후손인 유수라는 사람이 군대를 일으켰어. 많은 반란군들이 군대를 일으켰죠. 근데 왕망이라는 이 군대에 당할 수가 없어. 워낙 강하니까. 그런데 작은 군대들이 힘을 합하니까 왕망을 격파하고 한나라를 되찾습니다. 그때 한 말이에요. 자, 뭐라고 그랬어요? 재심동력 얘기익장. 여기 우리는 재심합력이라고 다시 후손들이 바꿉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힘을 합하니 얘기익장, 그 날카로운 기운이 점점 강해진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파트너와 스폰서로 이루어진 어떤 센터라 라인이 한 마음으로 힘을 합하면 그 날카로운 힘은 점점 강해진다. 이게 4분 5열 되면 죽습니다. 우리 각 개인은 모래와 자갈처럼 단단한 주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만의 소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래와 자갈처럼 굉장히 단단한 자아의식, 자존심, 이걸 가지고 있어요. 이걸 가지고 있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단단한 모래와 자갈만 가지고는 절대로 건물을 지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높은 건물을 지으려면 철근이 있어야 되고 시멘트와 물이 있어야 돼요. 이게 자라면은 철근은 라인입니다. 조직이 이게 있어야 돼. 그리고 이 자갈과 모래가 철근에 들러붙을 수 있도록 시멘트와 물이 있어야 돼요. 물은 굉장히 연합니다. 시멘트도 연해요. 이게 실내예요, 실내. 실내가 없으면요, 시멘트와 자갈이 철근에 들어붙지를 않아. 자기 센터가 있는데 센터 스폰서를 믿을 수가 없어. 말은 파트너들의 성공을 위해서 그러는데 실상은 자기 주머니를 채우기 위해서 이렇게 돼버리면, 신뢰를 잃으면요, 자갈과 모래가 철근에 들러붙지를 않아. 신뢰를 상실해버려. 그러면 건물이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센터를 중심으로 내 주체성, 강한 주체성을 없애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신뢰관계를 통해서 서로 재심 합력하라는 거예요. 자, 요게 이제 초유기체입니다. 하버드 대학 교수, 요 사람이 개미를 연구하다가 이상한 현상을 발견했어요. 개미 한 마리, 그것도 흰개미입니다. 개미 한 마리는 0.6mm인데 요 크기는 6m예요. 그러니까 자기보다 10,000배 되는 집을 짓는 거예요, 지금 개미가. 그래서 휜러 박사는 하버드 대학 생물학 교수였죠.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흰개미 하나는 절대로 이런 일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이런 일을 할 수 없다. 그런데 흰개미가 한 군락을 이루면, 통상 한 100만 마리가 군락을 이룬답니다. 군락을 이루어서 그것이 흰개미 각각은 독립된 유기체인데 100만 마리가 마치 한 마리의 유기체처럼 행동하면 거기서 컬렉티브 인텔리전스, 집단지성이 나온다고 그런 말을 쓰기 시작했어요. 시중에 가면 집단지성과 정치, 집단지성과 경제, 그런 책이 많이 나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어떤 개인지성도 집단지성을 능가할 수 없다예요.
자, 그런데 흰개미 집을 분석해 보면 더 이상하다 이거야. 흰개미는 통상 호주의 사막이나 남미의 팜파스나 아프리카의 그런 초원에 이 집을 짓는데, 낮에는 온도가 40도고 밤에는 10도로 떨어진답니다. 사막이라. 그런데 그렇게 되면 흰개미가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이걸 지어 가지고 이 안에 온도가 24시간 24도로 유지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흰개미가. 그래서 여기 지금 에어 컨디셔닝 시스템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안에는 24도랍니다. 그래가지고 이놈은 햇볕을 쬐면 죽어버리니까 여기다가 버섯 농장을 만들어가지고 먹고 살아. 도저히 흰개미 한 마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팽이가 많이 모이면 체갈량보다 낫다는 거야, 지금. 윌리엄 모튼 휠러 박사의 결론입니다. 이걸 집단지성, 컬렉티브 인텔리전스라고 불렀어요. 자, 항우와 유방. 진시황이 망하고, 진시황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진시황이 춘추 전국시대가 550년입니다. 결국 나중에 진시황이 진나라가 천하를 통일하죠. 통일합니다, 진나라가. 그런데 550년 만에 천하를 통일하고 망하는데 15년 걸렸어. 15년 만에 망해버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당신 라인이 성공해도 성공하는데 10년이 걸리는데 망하는데 2년이 걸릴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왜 그러냐? 바로 요것도 재심합력 때문에 그래요. 항우하고 유방이 진시황이 죽은 다음에 천하를 놓고 다퉜죠? 그런데 항우는 역발상 기계세. 항우의 집안은 초나라의 대대로 귀족 집안이고 장수 집안입니다. 항우하고 유방하고 비교해 보면 유방은 이거 말단 관리예요. 이름도 없어요. 그럼 누가 이겼어요? 유방이 이겨요. 유방이 이겨요. 그런데 항우와 유방의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면은, 항우는 지가 너무 똑똑해. 아무 말도 안 들어, 아무 말도. 유방은 이게 2% 부족한 인간이야. 2% 부족한 인간이어서 이 사람들의 말을 다 들어. 장량 같은, 우리가 지금도 명참모를 장자방 같다고 얘기하는 게 최고의 참모야. 최고의 지식이냐. 그래서 어떤 사람이 물었어. 당신같이 현명한 사람이 어째서 밤팽이 같은 유방을 따르는가? 그 사기에 나와 있어요. 사기 열전에 나와 있어. 그러니까 유방이 장량이 뭐라고 대답하냐면은, 윗사람으로서 아랫사람 말을 들어주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데 유방은 그리함으로 나는 유방을 따른다. 그러니까 스폰사가 파트너 말을 듣지 않으면 누구 꼴이 나느냐? 항우 꼴이 난단 말이에요. 결국 해야 전투에서 요 한신 장군에게 포위돼서 결국 항우도 자결해서 초나라는 끝납니다. 그래서 유방이 세운 나라가 한나라입니다. 한나라. 그래서 지금도 중국인들을 한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라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그걸 유방이 세웠다니까, 유방. 그런데 유방은 반팽이라고 그래요, 반팽이. 반팽이가 항우 같은 역발상 기계세의 장수를 이긴 거예요. 다른 점 하나 딱 있어요. 재심합력했느냐, 저 혼자 똑똑했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폰서 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굉장히 똑똑하고 유능한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주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다단계에 대해서는 상호 의견을 듣고 거기서 굿아이디어를 떠올려요. 다시 말하면 MIT의 빌딩 20이나 마이크로소프트의 빌딩 99가 그 사람들이 머리가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계 최고 인재들인데 서로 나하고 다른 이질적인 것을 연구하는 사람과 만나야만 제3의 아이디어가 나온다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계신 분들이 그것만 실천하시면, 재심합력을 하시면 3년 내지 5년 이내에 전부 월천댁, 이천댁이 되실 겁니다. 자, 모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